네. 날씨가 조금씩 여분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할 때가 이제 노자의 인간론입니다. 근데 노자의 우주론, 존재론을 이해하면 인간론은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살면 그게 인간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 만물 중에 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론, 존재론을 알면 인간론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덜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는 할 수는 없고, 오늘 우주론 중에서 2장만 더 하고 인간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에 보시냐 그러면 그 2번째 장에 보시면요, 39장하고 40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하고 40장이요. 2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먼저 40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냐 그러면 망자는 도지동이요, 약자는 도지용이니 천하만물은 생어유하고 유는 생어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만물은 생어유하고 유는 생어무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2가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요. 2가지로만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걸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은 늘 아닙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수직으로 하나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큰 거에서 나눠지고 개체로 나오니까 굳이 3개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도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설명하는 도식이 이 3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요 놈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분은 이걸 강조하셨구나, 이분은 이걸 강조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요. 강조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나 그러면 제일 먼저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무입니다. 텅 비어 있지만 전무가 아니라 무라고 그랬죠. 동양에서 무는 전무는 없습니다. 온전히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정행거라는 사람은 무라. 무는 없답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건 없다. 이게 정무다. 그러면 이 무라는 건 뭐냐? 불교 용어로 하면 진공묘입니다. 진짜로 텅 비어있는데 묘하게 어떤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무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가지고 기라고 존재의 측면에 말씀했을 때는 기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형으로는 없는데 형을 가는 그냥 그게 기거든요. 이게 형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 형으로만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무사상입니다. 유명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에너지가 묘하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나나 그러면 존재가 형성됩니다. 그것을 이것은 불교 용어인데 동양에서는 기운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일기라고 해요. 한 기운.
하나라는 것은 이런 것도 되지만 전체라는 것도 돼요. 온통, 그 다음에 하나, 구분으로서의 하나. 전부 관통합니다. 근데 이것은 늘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을 일기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기운이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니면서 맑고 깨끗한 것은 위로 올라가서 천을 형성하고 무겁고 가벼운 것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을 형성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것들이 이질적인 요소가 있으면 서로 간에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형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운이 내려오고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또 다른 존재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마물입니다. 근데 하나의 기운이 올라간 것은 상천이 되고 여가 상천입니다. 내려온 것은 하지가 돼요. 상천하지. 근데 한 기운의 움직이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고정된 측면이지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기운의 양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고정되다 그러면 두 개끼리 또 상호 요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요것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교통한다고 그러죠. 이질적인 요소끼리 상호 사귀어가지고 서로 간에 통한다. 양은 양을 버리고 음을 인정했을 때, 음은 음을 버리고 양을 인정했을 때만 통해집니다. 나를 꽉 잡고 나를 알아주라고 하면 불통입니다. 나를 버리면 통하게 되고 있어요. 요즘 왜 스트레스가 많냐? 나는 안 버리고 상대한테 나를 계속 받아주려고 합니다. 나는 꽉 잡고. 이게 불통이에요. 불통이 뭐냐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산합니다. 안 좋은 불쾌한 에너지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기혈이 순하게 흘러야 되는데 흘리지 못하니까 정체가 됩니다. 그럼 그게 감정으로 느껴지고 의식으로 남고 무의식으로 계속 침략인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 무의식까지 가서 안 없어지면 그게 화병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존재를 파악해버리면 화병이라는 게 존재의 원리에 어긋나는 화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어긋났다 이게 화병이에요. 조건만 하면 무조건 화가 나요. 그게 화병입니다. 반응만 하면 화가 나요. 화병이에요. 왜? 내가 존재와는 정반대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가 바뀌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버려버리면 상대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화병은 없습니다. 대부분 주고받기를 원하죠. 주고받는 걸 버려버려야 돼. 왜? 나는 본래 텅 빈 무의 존재니까. 누구도 받아줄 수 있고 누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으로.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여기는 나의 본래 삶이고 여기엔 나의 현실적 삶이에요. 현재적 삶. 몸을 갖고 있는 현재적 삶. 현재적 삶에는 이 측면이 동시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의 측면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몸 측면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하면 이건 감성이 위주된 사람이고 이건 이성이 위주로 된 사람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한 사람이고 이것은 직물적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한테는 동시에 몸을 가지면 이게 있대요. 근데 본래적으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이것과 이것을 쓰면 자유자재로 천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을 쓴대요. 감성과 이성이 조화되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면 이것만 지향하거나 이것만 지향해서 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럼 행복하게 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질적인 요소를 만나면 됩니다. 내가 이 직물적인 사람이다. 좀 만나는 사람을 늘 이 고상한 사람 만나면 됩니다. 내가 솔찬히 고상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나보다 고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이거 두 개가 아닌가? 근데 이 고상한 사람 이걸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깨끗한 건 문제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상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거든, 들어와서. 반대로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만나자 그러면 여러 존재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마음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두 가지예요. 원래는 이것이 깃들어있는 상태에서 천적인 요소가 강조되거나 지적인 요소가 강조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식물로 크게 만물은 나뉩니다. 제일 크게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죠. 유기물은 자체 힘이 생존 가능할 에너지가 있다. 이게 유기물입니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생존 가능한 에너지가 희박하다. 이게 무기물입니다. 그러면 무기물은 요거 두 개가 모태가 돼서 됐기 때문에 이 천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 유기물이에요. 동적이니까. 이 지적인 요소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정적이니까 무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근원으로 봤을 때 살아있습니다. 전부.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질적인 양성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동체에서 암수가 있어가지고 배태를 하거나 그런 것이 다를 뿐이지 이것들도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유기물, 무기물도 동양 살아있어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삽니다. 땅이 죽어있다면 뿌리 내린다고 해서 다 못 나옵니다. 살아있어요. 바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가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금생수로 물을 받아서 삽니다. 바위가 죽어있다면 아무리 물이 나온다 해도 뿌리가 발작을 못 내요.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동물로 내려오냐 그러면 이제 물로 유기물로 더 내려오면요.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는데 유기물로 내려오면 이건 상대적으로 동적이니까 더 움직이는 것은 동물이라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것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뿌리를 땅에 박고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엽이 위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식물은 살아있기는 한데 감정작용은 있는데 이동의 자율성이 없답니다. 첫째.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점이죠. 무기물에 비해서는 훨씬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봄이 오냐 그러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팍 피니까 이게 감정작용입니다. 외부 대상하고 교통하는 감정작용이 있대요. 그 다음에 바람이 오면 비가 오면 흔들리는 운동 능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날려가지고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그렇지만 이것은 머리가 뿌리거든요. 생긴 대로 이것은 천 기능이고 이것은 땅 기능입니다. 그럼 뿌리는 머리 기능이니까 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요건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머리를 이 땅으로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읽어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대요. 이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건 이성이거든요. 이건 오성이고 칸트 말로 하면 이건 감성이고 지, 의, 정 이것을 칸트는 삼성으로 나눠서 감성, 오성, 이성 이렇게 했어요. 감성이라는 건 대상을 만나가지고 희노애락 작용을 하는 것, 반응작용하는 것. 오성이라는 것은 자기식으로 구별해내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 원리를 포착하는 능력.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3회 구조입니다. 이 3회 구조. 성은 하나인데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성작용이 하나인데 이런 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세 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 중에서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유류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유류하고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뭐냐?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과 머리가.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어디가 있나요? 예, 위에 있는데 이건 하늘을 닮아서 둥그렇대요. 발은 땅을 닮아서 평평하대요.
그래서 하늘을 닮아서 둥그렇고 넓적한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다른 딴 데에서 닮았기 때문에 평평하고 두터운 게 좋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딱 닮았어요. 근데 식물을 거꾸로 뿌리를 박았는데 동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를 한번 연상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봅니다. 왜 가다가 밑을 안 봐가지고 넘어지게 일수입니다. 근데 동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물보다는 더 위로 왔기 때문에 감성뿐만 아니라 오성작용도 있대요. 자기 의지작용도 있대요. 분별작용도 식별작용도 더 있답니다. 이게 동양의 생물학적 차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 하늘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성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생식 능력이 생식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인간한테도 이 땅 이게 생식 능력이거든요. 이게 땅적인 사람은 성적 에너지가 뛰어나요. 자식을 잘 갖췄어요. 예전에 이빨하고 엉덩이가 펑펑하게 보는 게 바로 지혜 성격입니다. 이거는 씹어서 제작해서 몸을 살리거든요. 여기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발달하고 이게 잘 발달하면 아기를 건강하게 잘 난다는 겁니다. 이치상 합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빨이 아주 그냥 쥐이빨이고 엉덩이가 여성분인데 너무 응답해야 돼요. 근데 이 엉덩이가 쭉 빠졌어요. 그럼 양이라. 양은 씨만 뿌리지 여기서 딱 이어가지고 10달 동안 못 키워요. 한 번 딱 뿌리고 보시지. 음은 상대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포트에서 길러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은 정이거든요. 포근한 것이고. 감싸줘야 돼요. 이게 여기 쭉 빠졌으니까 남성적이라 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만하냐 그러면 그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뛰어나서. 너무 또 풍만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뭐든지 종양을 죽입니다. 종양을 죽입니다. 가불급이라는 안 맞아요. 근데 인간은 아니 식물에 비해서 이런 동물들은 이동의 자유가 더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 막 살고 여기서 일이 막 넘어서 살잖아요.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더 있어요. 근데 늘 이걸 하와 중만 보기 때문에 이 상, 중, 하를 깨뚫어야 전모를 파악하는데 상을 잘 못 봐서 전모를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대요. 이성이 덜 발달했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바로 머리는 하늘 닿고 여기에는 사람처럼 쫙 곱게 뻗었고 여기는 땅처럼 평평하게 돼가지고 천지인 삼재가 고루 갖춰져서 감성, 오성, 이성이 발달했고요. 이게 바로 유학이나 동양에서 말한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 그 설명입니다. 가장 우주의 기능을 제일로 잘 담았다는 겁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설이 있으니까 전에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그것이 움직이고 멈추고 하면서 다시 이것들이 만나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데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지적 성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적 성질입니다. 이게 만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천지고 천지를 가능케 하는 건 무예요. 무의 자식이 가장 큰 것은 천지요. 천지의 자식이 만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무, 유, 만물이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내가 비록 현상으로는 개체가 다르지만 그걸 가능케 한 천지, 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형으로는 다르지만 개체로는 다르지만 질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생명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근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개체성이 강조되니까 생명 질로서는 같지만 그 질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여기는 다름에 올리고 이건 같음에 올려요. 근데 한 존재가 형성된다면 다름과 같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건 열려있는 세계고 여기는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고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세계입니다. 이것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해면 되는 것이 있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제약의 세계니까. 인간은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인간의 이중구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어떤 것을 봐줘야 되는가? 두 개를 다 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마음대로 하고 이쪽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버립니다. 어떤 일은 그럽니다. 이래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 어떤 일은 양적인 분은 하고 후회하자 이런 분이 있어요. 음적인 분은 안 하고 후회하자 이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버려야 됩니다. 뭐달로 후회할 일을 해요. 근데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아주 내 삶을 확연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하냐 그러면 무, 유, 만물, 기, 그 다음에 유는 천지, 그 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만물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냐 그러면 무, 유, 만물입니다. 근원은 안 보이니까 밑에서부터 왔고 수직으로 하냐 그러면 근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 칸막이가 없어요. 이 칸막이가 없습니다. 체를 강조한 겁니다. 칸막이를 드는 것은 용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체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체와 용을 알아서 체형 자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노자의 가장 압축된 우주론입니다. 모든 만물은 천지라는 유형적인 것이 생겨났고 그 유형적인 것은 거기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텅 빈 에너지 그 자체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천지, 기, 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이 가는 거예요. 이게 화강입니다. 노자말로. 본래성의 확인. 빛의 확, 빛과 화들.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일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있는 나의 모습. 이게 동진입니다. 낱낱의 존재들과 하나 됩니다. 화광, 동진. 근데 화광만 하냐 하고 동진을 안 해버리냐 그러면 고상병에 빠져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만 하고 화광을 모르냐 그러면 휩쓸려서 문제예요. 화광을 하고 동진을 하냐 그러면 자기 원리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늘 더봅니다. 동진하면서 화광을 하냐 그러면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원리 원칙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화광도 문제예요. 동진도 문제예요.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동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화광을 견제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떨어져 있어서 깨끗한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진리라는 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니까 내 주변 사람과도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을 가보면요. 석지 득일자니 천은 득일이 청하고 지는 득일이 영하며 신은 득일이 영하고 복은 득일이 영하며 만물은 득일이 성하고 후왕은 득일이 위천하정이니 기치지는 이라. 옛날에 하나를 얻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무, 이것은 기요, 이리요, 도요, 터 이렇게 됩니다. 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고 하나고 그래서 이것은 온통이고 이것은 각각이 하나예요. 일은 이리로 돼요. 지금 39장입니다. 예, 39장입니다. 예, 두 번째 장입니다. 이 동양에 있어서의 일의 이중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온통, 전체라는 뜻과 부분, 낱낱, 개체라는 뜻이 있어요. 전체 했을 때는 이 무를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낱낱 개체 했을 때는 이것을 강조해요. 둘이 아니니까 일로 다 잡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도락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실체는 똑같습니다. 일이 바로 도예요. 기도, 무고, 허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여기에서부터 유에서 만물로 나왔으니까 이 일을 얻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석지 득일자. 만물은 전부 다 하나를 얻어서 태어났어요. 석지 득일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형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하나가 어떤 에너지 기운이 특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가지 만가지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가지 만가지로 분화된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하나가 분화됐기 때문에 이 천가지 만가지 개체 속에는 이 하나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특정한 형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이것들 둘이가 이 하나로서는 소통이 쉬운데 형으로 하냐 그러면 각각의 이질적인 존재 때문에 형이 구별됐기 때문에 형이 강조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체성이 고유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개체성, 고유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편성으로 다 같으니까. 인간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어떤 인문 환경에서 태어났냐, 어떤 지역 환경에서 태어났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뭘 지향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원래는 하나인데. 지금 이건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개체성을 강조한 측면. 전체는 같은데 왜 개체성이 있는가? 그 개체성이 뭐가 더 강하게 강조가 되는가? 그 뜻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기계의 속성을 제일 많이 받은 천은 그 하나를 얻어서 청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땅은 그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하늘에도 영이 있고 지혜에도 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이 특히 구별되는 것은 땅은 하늘에 비해서는 영한 기운이 더 많고 상태가, 하늘은 땅에 비해서 영보다는 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합니다. 그래서 신령입니다. 하나를 얻지 못하나 그러면 신이 신답지가 못합니다. 영 하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봄이 되면 새싹이 쫙 오르고,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쫙 뻗어가고, 가을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수확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뿌리를 돌아가는 거,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걷는 것이 신령입니다. 눈은 깜박깜박하는 게 신령이에요. 여기 앞으로 보세요. 눈 깜박하는 거. 신은 정신이거든요. 정기신, 나중에 세 번째 수양론에서 정기신 3조 수양론을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이제 할 텐데, 우리 모든 이게 전부 신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끊어져 버리면 몽뚱아리에 있는데 말을 못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나오는 게 영입니다. 내가 여기를 닫혀버린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고자 하는 말과는 다르게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 신이 하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불량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채웁니다. 멋진 문구네요. 골짜기는 분명히 산으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노자는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채운다고 그래요. 여기가 딱 일어나니까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노자는 이거 비어있는 게 채운다고 그랬어요. 허하니까 채웁니다. 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하니까, 골짜기니까 물이 담겨요. 여기에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너무 불러 떨어져 버립니다. 행복론입니다. 노자의 행복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라. 비우면 채우고, 채우려고 하면 전부 내려가 버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특징이 채우는 영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은 늘 비우는 사람이에요.
다 털어버립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근데 현대 문명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급직방으로 요즘에 이제 못 살겠으니까 비움에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비움 운동 요즘 한참이에요. 급직방. 이게 노자는 조금 인간답게 살려고 고생 좀 해본 사람이 한문 학술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납니다. 이게 모든 만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들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최선의 선행은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오행론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가 목이거든요. 이게 봄입니다. 이게 기능이 생입니다. 인간으로 하면 이게 인입니다. 어린 사람으로 하면 이게 어린이에요. 어린이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봄에 싹이 나오냐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짓밟거나 뽑거나 꺾지 않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는 것처럼 어린 친구한테는 끊임없이 사랑을 통해서 생기를 북돋워주는 게 어린 친구를 우리가 만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하면 좋고 저것을 하면 싫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애를 이렇게 안 키워줘요. 어떻게 키우냐 하면 이놈으로 키웁니다. 여기에는 금입니다. 계절로 하면 가을,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인성으로 하면 의. 벌써 내 식으로 딱 절단합니다. 톱이나 도끼 같은 걸로는 나무를 끊고 베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잖아요. 내 자식을 벌써 내가 내 원하는 틀 속에다 딱 가둡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는 가을은 습살지기가 내리거든요. 봄은 따뜻한 칭찬인데 칭찬보다는 늘 뭐라고 합니다. 습살지기는 늘 줘요. 이게 자식이 계속 주눅이 됩니다. 자폐가 지금 여기에요. 자폐가.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자폐가 걸려버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자폐가 걸려요. 어린 친구는 자충우돌하게 생겼거든요. 통제의 결과가 자폐입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이제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벌써 수학을 하려고 그래요. 모형을 딱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의를 요구해요. 자폐로 걸려버립니다. 금극목이기 때문에. 만물은 살게 되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걸 싫어한다. 근데 부모의 간섭은 이렇게 된다. 제가 우리 자식한테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성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 자식 잘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똑떨어지면 잘 키우는데 지적으로만 하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관리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맨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를 얻었을 때, 도를 얻었을 때 살아납니다. 이게 내 옆에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럼 내가 만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내 식대로 그 사람을 요리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로 살지 않고 둘로 산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자의 인간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자의 인간론을 한번 보면요. 뒷장의 4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1장을 뭐냐 그러면 인간은 무, 유, 만물로서 유와 무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무와 유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존재인데 실제 삶의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세 부류가 바로 41장입니다. 40장.
상사는 문도에 근히 행지하고 중사는 문도에 약존양망하며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하나니 불쏘면 부족 위위돈이라. 으뜸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가운데 선비는 도를 들음에 혹 있는 듯 혹 없는 듯 하며 밑에 선비는 도를 들음에 크게 비웃을 토합니다. 비웃나니 비웃지 않으면 도라하기에 부족하다. 이 도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노자는 크게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인, 두 번째는 사, 세 번째는 백성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사를 다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인은 말 그대로 도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성인입니다. 노자가 지향하는 사람은 성인이요. 노자가 바라는 정치는 성인 지치예요. 3장 4장에서 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사입니다. 근데 이 사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대요. 상사, 중사, 하사. 그 다음에 아예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지를 망각하고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분들은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백성입니다. 백성. 근데 백성 속에도 성인이 있어요. 백성 속에도 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을 볼 때 뭘 받을 건가? 성인과 사를 받으면 돼요. 성인과 사.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 선비가 여기에서는 뭐냐면 구도자입니다. 수행자입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손유여히 보부력으로 지나친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실제로 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수행자거든요. 근데 그 수행자에도 세 질이 있대요. 세 질. 상사와 중사와 하사가 있대요. 여기에서 내가 어느 질인가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는 도, 진리를 들으면 근위행질. 지체 없이 그냥 가버리는데 쉬지 않고 근위행질. 쉼 없이 가요. 근위행질. 그 다음에는 중사는 가운데쯤 되는 선비는 도를 들으면 어떨 때는 그렇게 살고 어떨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약존양망입니다. 반신반의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강요되냐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어떨 때는 또 인간인지라 이거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냐 그러면 에라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쓰냐. 양망해버려요. 약존 양망. 그러면서 은능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사예요. 이쪽으로 떨어졌다가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은능 돌아오려고 노력해요. 중사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런 존재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알고도 일부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랬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생지후 삶을 삶답게 살려는 것을 붙어야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백성으로 산다. 근데 지금 다 잘 살아보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 파괴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왕래 안 합니다. 옆집하고 누가 산지 모릅니다. 잘 살려다 보니까. 내 집. 잘 살려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이 본질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못 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생지후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이후부터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30년 만에 이유가 모릅니다. 이웃에서 시끄러우면 경찰에 연락합니다. 생생지후의 결과입니다. 노자는 굉장히 현대 문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재밌는 말들을 노자가 또 해주네요. 33장을 가보겠습니다. 33장.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인식과 실천으로 삽니다. 근데 무엇이 바른 인식이며 바른 실천인가? 그게 33장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며 승인자는 유력하고 자승자는 강하며 지족자는 구하고 강행자는 유지하며 불실기 소자는 구하고 사의 불망자는 수라. 타인을 아는 이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은 이며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며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부하고 굳건히 행하는 자는 뜻이 있으며 제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하고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자는 수하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상을 아는 거고 이것은 현상과 원리를 통해서 삶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노자는 이것도 문제요. 여기가 명이라는 것을 하나 또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노자가 봤을 때 이 지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인간적 위주의 지입니다. 천지자연과 둘이 아닌 이 명의 세계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동물은 두 개, 그 다음에 나와 타국은 둘이 그런 측면에 나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야. 인간답게 사는 것을 지라고 얘기해. 노자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인간적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해버려요. 생명의 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 지혜 총체가 뭡니까? 지금 자연 파괴 아닙니까?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존재론이 얼마나 나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파괴가 서양에서 조금 더 가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가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서양에서 나와 자연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흰 역자에다 배울 학자. 천지자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역학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명리학 그게 아니라. 근데 뉴턴은 인간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정신과 하나는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의 기능은 사유하는 것이고 육체의 기능은 연장성에 있다. 그게 사유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몸보다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몸과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성의 강조점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몸은 연장성에 있다 이거거든요. 연장성을 예를 듭니다. 시계와 같답니다. 예전에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부품을 였다 뺐다 해가지고 시계를 조립할 수도 있고 분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개조가 가능해요. 내 몸이 개조가 가능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것을 마음대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술이 예과 수술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변형시키는 게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게 가능태로 있다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된 게 뉴턴 역학이 오면서 시간과 공간을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이런 원인을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되니까 과학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투입해버립니다.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전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인간을
연장성으로, 몸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연장성으로 본 데카르트 그것과 그다음 뉴턴 역학이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에서 운동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두 개의 합작품이에요. 이게 증기기관이고 산업혁명이에요. 동양에서는 애초에 그런 사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호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10시간짜리라 그러면 10시간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덥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지니까 10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충족이 되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에너지가 10시간밖에 안 가는데 12시간, 13시간 가버려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럽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다. 고립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기체 철학이고 관계론적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노자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현상만 알아가지고 자기식의 판단이에요. 주관성에 빠져있고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같이 있기는 하되 인간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시대, 그 집단에만 통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외부입니다. 외부. 사람이 타인은 알기는 쉬워도 사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타인 알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나 알기는 어려워요. 여기에는 사람 알기 어려워요. 이건 사람 알기 쉬워요. 여기는 나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나를 압니다.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니까 나를 알면 타인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남 지적 잘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 하면 이게 집니다. 근데 내가 실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적을 잘 안 해요. 몸으로 해줘버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넌지하게 얘기해줍니다. 유머를 써야 돼요. 이건 명예의 세계입니다. 이쪽으로의 전환을 노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로 사는 사람은 멋대로 해버립니다. 이 지로 하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한 편만 아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힘이 있어요. 그게 승인자 유력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어요. 지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 다릅니다.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다르요. 정신적인 힘이 센 사람은 육체 힘 셉니다. 뭘 아주 도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 힘 굉장히. 뭐냐 그러면 한량처럼 생겼죠. 힘 못 쓰게. 몸에는 두 힘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요 살, 뼈다구에서 살에서 나온 힘이 있고 뼈에서 나온 힘이 있어요. 보면 근육이 딱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외적 힘이에요. 근데 정신은 이론과 통하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를 써요. 이게 선비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형님들이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깨끗하게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릎 꿇는 이가 그래서 돼요. 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딱 압수해보면 가만히 보면 그냥 말랑말랑하고 희가 니가 안 돼. 네, 이 일을 쓰니까 그분의 정신이 깨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정신이 안 깨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삼조법에서 이걸 합니다. 전기신법.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육체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으로 기운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치로 이기는 겁니다. 힘은 세 힘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기는 게 승인자 유력이에요. 승인자. 여기는 1대1 상대입니다. 여기는 1대 한 10 정도, 아니면 1당 100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왜? 그냥 하나 돼버리니까. 근데 자승자는 강이다. 말 그대로 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있을 때 어긋나거든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딱딱 눌러 제거하는 그의 자성장. 그 사람의 진정한 방향. 놈 이익이 쉽습니다. 근데 나 이익이 어려워요. 논어에서도 극기 공리의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사는 봄바람은 이는 봄에 간다니까. 생명, 이것은 생명 에너지거든요. 이게 봄입니다. 봄. 근데 깜깜하게 보이고 힘있어 보인 사람은 물렁물렁한 사람은 조금 힘이 있겠지만 여유 있고 화창한 사람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무인이 문이랑 안 되는 겁니다. 무인이 힘이 더 약합니다. 문인이 더 힘이 강해요. 살리는 게 힘이 더 강합니다. 죽이는 거 쉽습니다. 살리는 거 어려워요. 살리는 사람이 훨씬 강해요. 그것은 나를 이깁니다. 자성자. 그 다음에 지족자 불화. 우리는 누구나 부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은 한계가 없고 외적 대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망 충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만을 통해서 부합니다. 그래서 부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된 이유가 747이거든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3만 달러를 충족시켜줘서 안으로는, 밖으로는 7대 강국에 4만 달러, 7년 만에 7대국 4만 달러 해준다고 해서 했거든요. 지족자 부에 반대된 거예요. 그게 그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무리수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가 공약을 했으니까 맞춰주려고 지금 허둥지둥 하는 거거든요. 외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재화는 한정이 되거든요. 그의 명심보감에 그런 명포가 있습니다. 성정, 체경, 항요. 인간이 의식주로, 식의주로 삽니다. 성품이 안정이 되면 채소로 끓인 국을 먹어도 향기롭고 심정 모건이라 마음이 안정되면 심한 모건이라 마음이 편안하면 띠로 지은 집에 살아도 아무렇다. 근데 반대로 고대 광실에 살아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천하의 명약을 먹어도 늘 외적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불행하다. 이런 말이 명심보감에 나옵니다. 지족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묻고 살기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 조기 지혜절입니다. 의식이 충족돼야만이 이 인간다움은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세계에 가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가 아니고 이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지족자입니다. 아파트 30평 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여기거든요. 아닙니다. 자동차 하면 대짜렸어요. 아니, 이것은 둘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대상과 하나 됐을 때만 오는 게 지족자입니다. 대상과 하나 됐을 때. 이런다고 그러는데요. 제일 밑에 사람의 패션은 나대로 패션인데요.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대요. 뭐 어디 가도 떳떳하고 멋지게 다닌답니다. 근데 놈들이 패션으로 안 봐줍니다. 왜? 주관성으로만 있고 객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가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주 고상하대요. 이 최고 상류 이걸 제안합니다. 근데 늘 허덕허덕해요. 왜? 내 살림살이가 빨랐는데 여기 맞춰야 되니까. 갈등이 있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딱 와보니까 아하 현상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오냐? 모던한 데를 떠나가지고 고전한 데로 온대요. 꾸밈 없는 거. 여기는 꾸밈이 없는 세계입니다. 일이 오면 올수록 색깔이 화려해요. 소리가 화려해요. 냄새가 화려해요. 여기 오면 무색, 무치, 무미.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기로 가고 떨어질수록 현상이에요. 아중바중하다.
이게 아니까 지적자포가 돼요. 그 다음에는 강행자는 유죄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